최근 이단 신천지가 국내 미디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해외 목회자들과의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이 대부분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목회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86일 동안 세계 45개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스스로를 간큰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내용을 책으로 펴내 선교의 유익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도 CCM 음악이 나오는 카페를 오픈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성국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법원이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있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회비회가 지난해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국내 언론과 유튜브를 활용해 전 세계 수천 명의 해외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열광하고 다수의 업무 협약도 진행했다며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전 내용은 미국에서 신천지에 대처 사역을 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의 제보에 의해 대부분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단 상담소에 인도의 한 목회자가 신천지 단체에 속아 세미나를 듣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체를 알고 나서는 이를 파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제보는 최근 신천지가 국내 미디어를 이용해 선전하고 있는 해외 목회자 1,200명과의 업무 협약, MOU 체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도 영광의 교회 폰나파 담임 목사는 한국의 한 자매로부터 인도 남부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니 강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의 준비를 마치고 세미나에 참석해보니 폰나파 목사의 강의 순서는 애당초부터 없었고 요한계시로 강의만 이어졌습니다. 신천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수강을 이어가던 중 온라인 미팅 요청이 들어왔고 신천지 신도는 세미나 후기를 물었습니다. 이 미팅 영상은 녹화돼 동의 없이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서로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며 업무 협약 체결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폰나파 목사는 미국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돕고 있는 한 한인 목회자에 의해 신천지 실체를 알게 됐고 그 즉시 신천지의 MOU 파기 통보는 물론 인터뷰 영상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한인 목회자는 관련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렸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they are going to make use of all these things. I thought it's something like making, communication and it's for the fellowship. They urged me to send the paper without delaying. Sinchanchi is attracting pastors. 폰나파 목사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준 이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생명의 바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라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2년 전 해외에서의 신천지 피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 정통교회 목회자들의 신분도 대부분 거짓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미국 목회자 중 한 명은 과거 신천지 유관단체 HWPL 관련 인사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소속을 밝히고 심지어 담임 목사라고 소개된 이는 이미 몇 년 전 교회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의 존재를 모르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무료 성경신학 공부라는 홍보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신천지 활동을 해온 또 다른 목회자는 김 목사의 제보로 성경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김 목사는 이처럼 신천지가 해외에서도 한국과 같이 거짓 홍보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도 포교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 신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인종에 관한 일이고 지금 이단은 그쪽까지 많이 세력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단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해외로 손을 뻗으며 세력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소극적 예방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교회가 해외 비한국인들에게도 신천지 실체를 알리는 적극적 예방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선교지를 탐방하는 사역인 비전 트립은 보통 교회 성도들 여럿이 짧게 다녀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45개국 선교지를 다녀온 가족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세계 일주의 꿈으로 시작된 여행은 선교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는데요. 최근엔 비전 트립의 내용을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김형윤 집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아빠와 엄마, 딸과 아들인 4식구는 지난 2014년 1월 직장과 학업 등 한국에서의 일상을 내려놓고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386일 동안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남미까지 전 세계 45개국을 다니며 선교지와 명소를 탐방했는데 그 이동거리가 4만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무려 지구 한 바퀴를 돈 셈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비전 트립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간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여행은 가장인 김형윤 집사가 10년 넘게 마흔의 세계 일주란 꿈을 품어왔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평범한 세계 일주의 꿈이 자녀와 함께하는 비전 트립으로 실현된 건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뽑으라고 하고 뽑았는데 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가도 되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이들 가족이 첫 번째로 밟은 땅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이곳에서 한 일은 한국 선교사와 함께 순교지와 빈민촌, 고아원 등을 방문해 선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와 유적지를 방문하고 천혜의 자연을 둘러보는 비전 트립은 이 가족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형윤 집사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족은 현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기도 당했고 밑장빼기라는 가장 일반적인 것도 당했고 저희 딸 주위에 수십 명이 흑인들 되게 크고 막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막 저희 딸한테 막 자기인데 표를 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놀래서 막 펼쳐내고 갔더니 저희 딸이 캐리어를 전부 다 팔로 이렇게 막 물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는 버스에 같이 탔던 한 현지인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순간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간에서 시외로 빠지기 전까지 한 20-30분을 버스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가족인데 불편하고 제인데 좀 불편하게 했다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쓰러져. 눈물, 콧물 아니에 펑펑 쏟으면서. 비전 트립의 경험은 이들 가족에게 선교란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란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내 이영애 집사는 운전이나 빵 굽는 일 같은 누군가에겐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지를 돕고 어려운 이들을 섬긴다면 그게 선교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윤 집사는 아프리카 이야기에 이어 유럽과 북남미의 이야기까지 비전 트립 교육 경험과 간증을 담은 책을 통해 은혜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여유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수도권의 한 유명 요식업 대표가 찬양이 흘러나오는 카페를 창업해 눈길을 끕니다. CCM을 통해 기독인과 비기독인 모두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이성욱 대표를 정성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에 들어서자 LED 조명의 십자가가 눈길을 사로잡고 CCM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나 클래식 음악 대신 찬양 연주곡을 틀어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거부감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내 370여 지점을 낸 유명 요식업체의 대표가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교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유럽도 여행을 갔었는데 다 하나님 믿는 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인데 크리스마스 빼고는 찬양이 다 팝송이 나오고 그 나라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 좋은 CCM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 이거를 외부로 한번 밖으로 해서 사업화를 해보자. 이 대표는 CCM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카페를 창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한 손님은 자신을 안수 집사라 소개하며
CCN 커피가 비기독교인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보였어요. 저희도 이제 있어서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CCN 커피라는 브랜드를 보고 그다지 이렇게 낯설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들어왔을 때 찬양의 곡이라든가 이런 음을 통해서 가볍게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CCM이라고 말합니다. 사업 초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한 기업 운영이 37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 선교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CCN 커피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찬양 틀었다가 망하면 또 십자가 걸었다 망하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걸고 찬양 나온다고 저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온다고 봤거든요.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소통을 하고 여기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되고. 이 대표에게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라며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신을 새롭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 CCN 커피로 얻은 수익의 절반은 선교와 구제연금으로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있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는 지난해 김하나 목사가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명성교회 위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하나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청빙됐으며 법원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한국 생활에 대한 안내와 이슬람과 무슬림의 이해, 전도와 양육 등 지역교회가 특별 기여자들을 섬기는 방법들이 담겼습니다. KWMA 측은 현재 여수해양경찰교육관에서 생활 중인 387명의 특별 기여자는 내달 10일 이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며 이들이 거주하는 회사와 학교, 지역교회에 매뉴얼을 배포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1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실종자 1명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층에서 실종자 탐색 중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매몰자 1명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발견 장소에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 붕괴 우려가 있다며 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3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휴 이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가급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부분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6일 이후 거리두기 조절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2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2발의 발사체는 각각 오전 8시와 오전 8시 5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6번째입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딸 조미 씨 입시와 관련한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Q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곧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3월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이퍼링, 즉 시장에 푼 자금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은 예고한 대로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를 꽤 올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7년 전 쏘아 올린 로켓이 오는 3월 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펠컨9 로켓이 3월 4일 달과 충돌할 예정이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펠컨9 로켓은 기상위성을 165만 킬로미터에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공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을 마친 건강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1회 접종할 예정입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가 오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치솟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고 중증 환자 수도 적어 보건 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나이트클럽 등을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내일은 다시 찬바람 부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낀 가운데 대기질은 오후부터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이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설날엔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7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미혹 포교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이단들의 포교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굿TV 뉴스가 신속한 정보로 이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